서울 강북을 출신의 민주당 유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강북구 출신 유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금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양당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연금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국민의 불신을 가장 많이 받는 의원연금 폐지부터 반드시 실천합시다. 2014년 오늘 정부의 무능으로 벌어진 세월호 참사에 국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오늘 상상을 초월하는 친박 실세 비리게이트에 국민의 신뢰가 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완종 리스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무기라던 도덕성은 이미 깨졌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직접 정말 보기 드문 사심없는 분이라 옹호하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국무총리까지 연루되었습니다. 어물쩍 덮고 넘어가고자 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를 포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분들과 박근혜 정부의 국민의 대변자로서 충고드립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이 왜 사임만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더 늦기 전에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총리는 어제 이 자리에서 성완종 전 회장을 만난 기억도 없고 절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만난 기억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기억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기억을 다 모실 겁니다. 요즘 상황으로 볼 때. 예. 오늘 아침 CBS 보도를 보셨나요? 뭐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보진 못하시고. 네. 총리를 수행했던 운전기사 A씨가 4월 4일에 분명 성완종 전 회장과 독대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씨를 아십니까? A씨요? 운전기사를 예. 잘 아시겠죠? 예, 한 3개월 저와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잘못한 게 없으신데 기사에 이름이 나오니 A씨에게 궁금해서 전화해 보셨나요? 전화 안 했습니다. 먼저 태안군의회 부의장과 통화했던 거와는 상호 다른 점이 좀 있네요. 네, 그때는 친분 관계에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후로 보니 친분 관계에 있어서 전화해도 총리로서 적절치 않다고 하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는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재성 전 회장을 독대했던 사실이 기억나시나요? 네, 뭐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선거 사무소에는 비서 내지는 조력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한두 분이 하는 건 아니죠. 운전 비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어제 알아보니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못 하고 계시고 또 한두 분은 그런 말씀 하신다 해서 제가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리는 그동안에 한 3일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나오면 말을 자꾸 바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하는 그 내용의 오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뭐 큰 틀을 거짓말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오늘 대형 그 일간지에서 총리의 본회의장 말 바꾸기 변명 이거를 전 부총리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내용 보셨나요? 글쎄 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짧은 몇 초간의 답변에서 그 약간 그 틀림을 그런 식으로 또 하면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가요? 뭐 큰 흐름에서 제가 답변을 내용을 바꿨다든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 보도된 내용의 언론을 신뢰하지 않나요? 네. 보도한 언론기관을 신뢰하지 않나요?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 말씀, 제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짓말도 말 바꾸기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 어디까지 버틸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버팀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말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국민의 대변자로서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권과 입법권을 가지고 총리에게 묻는 겁니다. 네. 지금 부여 청양의 국회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무를 총괄하는 총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부적절하다는 것입니까? 네, 의원님 말씀 경청하고 있습니다. 총리에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린 각자 국민이 보고 있는 한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할 의무가 상호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회의원 자리는 지역 주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지만 이미 국민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 내려놓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네. 국민은 법적으로는 국무총리로 있지만 총리로서의 자격을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총리 내려놓으실 생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한 분의 메모나 진술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도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의도에 의해서 만약 그 진술과 메모가 만들어졌다면 그 또한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국민이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오후에 남미로 출국하십니다. 자원외교의 중심에 있던 최경환 부총리는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도피성 해외 출장을 떠났습니다. 대통령 부재 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국무총리는 물론 본인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붙잡고 있지만 이미 국민들에게 총리가 아닙니다. 총리, 국민의 마음을 달래고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비리를 척결해야 할 이 국무총리, 국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국정운영 공백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죠? 네, 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말씀에 대단히 미안하게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민에게 어쨌든 진실은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지겠지만
이 국민을 매우 혼란과 실망으로 빠뜨린 이 내용은 그 책임은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면하기 어렵겠죠.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총리와 저는 국회 운영위와 안행위에서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충남 청양 출신이고 저는 서산 출신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서산 출신이가 압니다. 총리께서는 저를 그동안에 활동해 오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저와는 단 한 번도 식사를 하거나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JTBC 보도에 따르면 성전회 장관은 국회 기빈 식당에서 2차례, 호텔 등 고급 식당에서 10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혀 친한 사이도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줄 알았던 성완종 전 회장과는 어떻게 20개월 동안 23번이나 만나고 12번의 식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유대원 의원님께와 접촉이 없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 대여섯 차례 뵙고자 했으나 유대원 의원님이나 또는 야당 원내대표 측에서 그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인과 이 20개월 동안에 23차례를 만났다는 것은 고인이 우리 당 충청남도 도당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평의원 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는 것은 서선과 청양과 홍성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접군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동양 같은 국회의원, 같은 소속 의원으로서 한 달에 한 번은 저는 많다는 생각은 안 됩니다. 그 후에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는 그분은 또 평의원이고 저는 원내대표인데 23번 20개월 동안에 기린 식당이라든가 또는 의원회관이라든가 또는 뭐 국회 바깥의 식당에서 월 한 번 만나는 것은 전 많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다만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가가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의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고인께서 많이 고생하신 거, 선거법 그리고 서산에 그 지방선거 공천이 아주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얘기가 주로였고 개인적 얘기는 나눈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친교가 친하지 않다라고는 의미는 마침 의원님께서 서산 출신 같은 고인과 동양이시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친하다 안 친하다는 것은 같은 소속 의원이라도 이 속내에 개인적인 문제를 내놓느냐 이거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는 의미입니다. 의원님께서 같은 서산이시니까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자리 그리고 중진위원이라는 그 직함 그리고 총리의 물망에 오르는 아주 큰 정치인 이 정도가 되면 한 사람들만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은 전부 다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의 애로를 요구를 그런 자리를 통해서 경청하고 새겨 듣고 그리고 정치에 반영하고 그것이 큰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닌가요? 이 20개월 동안에 23차례 만나서 12번을 함께 식사하면 1년 동안에 몇 명이나 만나겠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편중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의심받을 만한 대목이다. 의심받기 충분하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고인과 식사한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본인이 뭐 자기 비망록에 그렇게 써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본인이 그 약속을 했고 제가 원내대표자니까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야당 의원 말씀하셨는데 야당 원내대표님 방에 10대번을 갈 정도로 나름대로 그 소통하려 노력은 했습니다. 예. 요 대목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네.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왜 메모에 이름이 있었냐는 질문에 성전회장이 서운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총리의 말씀대로 전혀 친하지 않고 저 같은 당 동료였을 뿐이라면 그저 같은 당 동료였을 뿐이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말씀하시는 말에 왜 고 성전 회장은 그렇게 섭섭해했을까요? 오늘 아침에 그 전문이 이 녹취록 전문이 나온 걸 보면은 몇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는 차기 대권과 관련해서 반기문 그 현 유엔 사무총장을 고인께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완구 총리가 의식을 해서 본인을 그 사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담긴 그런 녹취록을 제가 접한 바 있고, 두 번째는 이번 자원개발 수사와 관련해서 총리가 청와대와 합작을 해서 고인을 그 사정 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느냐라고는 두 번째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신경을 써줬는데 총리가 법과 원칙을 내세우면서 본인에게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다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아무튼 저에게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섭섭한 그런 감정을 갖고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섭섭함은 뭔가에 본인의 한에 맺힌 그리고 그동안의 관계에 있던 대가에 따른 배신,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목숨을 끊어가면서 한 말이 과연 그 고인의 말이 신뢰성에 얼마나 무게를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변은 이렇게 국민의 목으로 돌리기로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의원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앞으로 이제 조사가 되면 나오겠습니다만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전에 고인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또 있다 했을 때 횟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 그다음에 2013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 돌아서 23번이라는 걸 비교해 보면 망자와 저와의 친소 관계가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답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리는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후원금을 받았는데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하셨습니다. 성전회장을 도와달라 했던 의원들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는 등의 답변도 하셨습니다. 저는 성완종 전 회장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이자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총리께서 원하신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고향 선배인 저보다 총리를 훨씬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무튼 저는 고인으로부터 그 기업인 때나 또는 2014년 후에 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받은 적이 없고, 그 의원들 그 말씀은 고인께서 평소에 주신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광범위한 수사라는 말씀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8분들이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검역이 됐으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단순한 8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은 조금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으로 알겠고요. 했습니다. 예.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하실 거고요. 총리는 성완종 전 회장이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국민 협박 아닙니까? 네. 대국민 협박 아니에요? 저도 한 나라의 총리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저에게도 신앙이 있고 저에게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남습니다. 총리는 개인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가 정중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됩니다.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곧 또 검찰을 협박하는 내용도 되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도 동시에 포함됩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하신 내용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격해서
저의 속내를 들은 그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한 표는 적절치 않은 그렇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신 분이 네, 그 말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것도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건 매우 부적절하죠. 네. 국민들이 두 번째 실망하는 대목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말씀 제가 그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잘못하신 거죠? 말씀 올린 대로 저도 다소 좀 그 신중히 그러니까 못했다는 그 말씀은 발언은 잘못하신 거 맞죠? 예,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어떤 양심과 신앙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날 격정적으로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송과단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총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잘 판단합니다. 어떤 대목이 맞고 어떤 대목이 틀린지를. 여기서 뭐 딴 내용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됐던 내용들, 태안군의 저도 알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잘은 알지 못하고요. 네. 이분들은. 네. 네, 통상 충남지사를 하실 때 안면도 꽃박람회를 하셔서 그때 당시에 태안군의 의장 신분이었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치러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도 서울시의회 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통상적 광역에서 행사를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도의원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관계를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러죠. 그런데 기초의회 의원과 그렇게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꽃박람회를 시작했던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의 맏형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산군과 제 지역구에 있던 홍성군과는 같은 바로 붙은 군 아니겠습니까? 잘합니다. 예, 잘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성 출신 국회의원이 서산에 그 제가 15, 16대 국회의원 할 당시에 서산에 군의장이나 군의원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바로 붙은 군인데요. 그래서 이용희 이 군의장님은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새벽에 전화를 드릴 수 있고 또 받을 정도로 그건 뭐 서산과 태안에 있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그 뭐 분명한 얘기죠. 예. 예, 좋습니다. 이 총리는 총리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밝혀지자 토요일 새벽 6시, 7시 사이에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15번이나 통화를 시도했고 3번을 통화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이렇게 궁금하셨던가요? 처음에 눈을 뜨니 중앙일보에 이완구를 이완구리라고 하고 말씀이 있었다는 짤막한 보도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분이 이용희 태안군 의장이다. 근데 마침 제가 아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신문을 접하고 전화를 올렸습니다. 그게 아마 6시, 7시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드리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굉장히 주저하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후에 저는 업무를 봐야 되니까 생각날 때 전화를 드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계속 안 받길래 좀 이상하다 했는데 세 번째 말씀에 이제 그분이 착각한 거죠. 저 총리님 잘 아시는 그 김모 의원과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 한번 그 같이 들었으니 물어보시죠 해서 그분 전화번호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모 의원한테 전화를 드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는 딱 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 김모 의원하고는 김진건 의원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네 통화는 통화했고 나머지는 신호가 간 게 그 열 통화가 이렇게 오전과 오후까지 된 것이니까 통화를 열 몇 번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렸고 어제 MBN 종편에서 그 이용희 이 군의장님 인터뷰를 딴 걸 보니까 세 번째 어제 통화 내용, 인터뷰 내용입니다. 총리가 순수하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본회의장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는 걸 보니까 참 안 됐다라고는 MBN 그 뉴스 그거를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어쨌든 성 회장 사망으로 인한 본건과 총리와의 연계가 국민이 판단해도 본회의원이 판단해도 참 매끄럽지 못한 부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인정하실 거고요. 15번이나
시도에서 3번을 통화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은 정말 그 초조했던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한 거 아닌가,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답변해 의원님도 보시죠. 선출직 그 국회의원이십니다만은 의원님 말께 발언을 한 분이 의원님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면은 제가 다른 비서관을 통했거나 다른 제3자를 통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충분히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통해서 전화를 좀 확인했으면 더 적절치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와 그렇죠. 보니까. 심사숙고 좀 네. 해줬으면 이런 문제까지도 불거지지 않을 텐데 네, 네.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했다. 뭐 이렇게 인정하시죠? 뭐 인정받아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일 먼저 사정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 사정을 하겠다라고 한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이 자리에서 계실 만큼 당당하십니까? 예, 저는 40년 공직 생활 동안 한 번도 금품과 관련해서 있었던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민간인 사찰의 대상에 포함이 돼서 96년 15대 그 선거 때 국회의원 때부터 그 집중적인 그 조사를 내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권익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제 이름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게 한 2009년 뭐 10년 이 어간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가권익위원회 조사된 그 자료가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와 국민은 총리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물러나는 여론이 많다면은 지금 사실상 국가 권력 서열 2위로서 살아있는 권력 중 가장 힘이 있는 분이에요. 이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오해를 받거나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국민의 의구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어떤 겁니까? 예, 그러나 그 못지않게 총리의 입장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 올린 대로 고인에 대한 대단히 참 애도의 뜻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고인의 말씀 한마디와 메모 하나로 그렇게 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 바꾸기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오늘 4일째 계속 말을 뒤엉켜서 바꾸고 그러시는데 진솔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농담을 이렇게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이완구 이름과 총리라는 직함을 빼면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도 말투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충청도 사람 현 얘기가 아닙니다. 충청도 말투가 그렇습니다. 이게 곧바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충청도 말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런 것 같기도 그 보통 뭐 글쎄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조용히 좀 들어보십시오. 이 정책 질의를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근데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조사특별법 시행령을 엉터리로 만들었죠. 공무원 다 채워서 일 안 하려고. 맞죠?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소 유가족들의 요망사항이 반영은 안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 대통령도 제지시했습니다. 받으셨죠?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만 저도 차관회의에 이 문제 처리를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요즘 그렇게 정신이 없어요, 총리가. 어제 지시했습니다. 저는 9일날 시행령 재검토하라. 네, 9일날 저는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바꾸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관피아가 세월호를 침몰시키게 한 원인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서 제대로 조사를 통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내놔야 될 총리께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록 대통령령을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 말씀 올린 대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 수정 보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작업 대통령도 중에 있습니다. 지시했잖아요 어제. 네,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대답을 해주십시오. 고개를 좀. 네, 바꾸실 거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본의원의 질의와 국무총리 답변을 잘 들으셨습니까? 나머지 문제는 국민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는 정부는 수고했습니다.